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드디어 이제 정규 커리큘럼의 마지막 수업이 이제 파이널 수업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5급은 이제 오늘 2차 시험이 끝나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끝났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잘 봤니, 못 봤니, 시험지 상담해달라. 막 약간 이런 연락들이 지금 막 엄청 오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판 스퍼트를 내야 될 때가 됐고, 예, 저랑 같이 이제 파이널 일주일 동안 잘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파이널 수업이 이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미 한번 뭐 소개를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파이널 수업을 이제 부르는 명칭, AKA 뭐라 부르냐면은, 예, 대치동식 쪽집게 강의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사교육의 메카는 대치동이죠. 예, 사교육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 대치동에 가게 되면은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이제 직전 보강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예, 그 방식이 저는 매우 마음에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신림동 고십촌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전 보강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전 보강 때는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빠짐없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파이널 수업의 목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보자. 근데 물론 여러분 당연히 우리 수업이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그 방법을 좀 활용해서 뭐 상판도 제가 안 본 것들도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언어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 절대 다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지금 시간도 없는데 내가 풀 줄 아는 거 다 볼 필요 없거든요. 풀 줄 아는 건 뭐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그냥 시험 보러 가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시험 보기 전일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가장 출제가 유력한 거, 이런 거 위주로만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꼭 문제일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내가 장치 같은 거 봐야 될 게 있으면 그것만 보는 거고, 뭐 선지 봐야 될 거 있으면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위주로 빨리빨리 정리해드릴 거고, 보지 못하더라도 체크는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런 거 위주로 좀 마무리 좀 해라,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상황 판단 A부터 Z까지 한번 다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판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솔직히 대충 풀어도 무조건 뭐 60점, 70점 못 맞겠어요? 그런 건 다 맞습니다. 네, 작년처럼 난이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해봐서 알지만 7급은 하나만 실수해도 그냥 네, 힘들잖아.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를 막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셋은 여러분들이 강점을 살리는 게 아니고 약점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얼추 다 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약점 보완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이 적성 시험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출제된 어떤 문항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가 유력한 유형들과 장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는 다시 한번 복습할 거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수업 내용이야. 제가 이제 여러분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런 걸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파이널 수업 할 때 마지막에 또 해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일정표를 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일정표를 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나라면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떻게 마무리할 거다, 이런 일정표를 짜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제 홈페이지 모르는 친구들 있던데 그 교재 제일 뒤에 보시면 거기 QR코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 제일 뒤에 QR코드에 그 탑잼스톤.co.kr 하는 그 홈페이지, 네, 거기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파이널은 수업이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 이어서 보는 문항을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진도표가 있어요. 그냥 요거 뭐 아는 친구들 알 텐데 제가 이미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요거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네. 아무튼 간에 이미 뭐 진도표는 있다. 근데 사실
큰 의미 없는 게 제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진도표는 진도표대로 보시고 뭐 수업은 수업대로 따라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은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교재는 가지고 오셨죠? 네, 요 교재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웬만하면 좀 다 풀고 가세요. 이거 하얀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웬만하면 요 시험 보기 전까지 다 풀고 가시고, 대신 여러분 이 교재가 제가 2년에 한 번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정을 안 하는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없는 문제가 25년도부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5년 5급, 25년 7급, 25년 7급 추가 채용, 26년 5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충 프린트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충 프린트 다 가져오셔야 되고요. 5일 내내. 네, 그래서 요 보충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주시고,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따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어차피 첨부자료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따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거 보충 프린트도 하나 있었을 거거든요. 그 얇은 거 하나 있을 텐데, 그 여러분 첫 번째 한 장이 단면으로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 그 문제가 잘못 인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교재의 문항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교재의 문항 인쇄가 잘못돼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뒤에 있는 문항들은 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보라 하면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얇은 거 보충 프린트 한 장까지 있다 오늘. 네, 그리고 뭐 추가 자료들은 있으면 종종 나갈 건데 어차피 교재가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많이는 안 나갑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실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가볍게 한 바퀴 이렇게 쭉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좀 진도를 나갔는데, 문제는 이게 앞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앞에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섞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쪽도 좀 나가고 앞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섞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거. 자, 제 수업을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교재 구성이 사실상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판단의 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면 새로운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럼 분명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 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약간 뭐 이제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 내년에 최원석이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교재를 개정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교재를 개정했을 때 이 문제가 교재에 어디에 낑겨 들어갈 것인가, 요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과 어떤 풀이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자, 제 수업에서 제 모든 커리큘럼의 수업과 교재는 항상 제일 처음에 선지 활용부터 가르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선지 활용. 왜냐면 객관식은 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를 봤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선지 소고가 있었어요. 그쵸? 네, 우리가 꼭 정답을 골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오답을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 소고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선지 소고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게 풀이 유형이 뭐가 있었어요? GIS가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GIS라는 건 무슨 유형이었어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베스트한 대안을 골라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오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 보면서 안 되는 선지 소고하는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선지 소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입할 수 있었죠. 그쵸? 우리가 이미 출제자가 5개의 사례를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은 뭐가 있어요? 미지수 활용하는 거. 그죠? 미지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식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거. 요런 문제가 우리가 보통 잘 못하니까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형들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네, 올해 5급에서는 심지어 2문제나 있었다. 맞죠, 여러분들? 뭐 크게는 3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7번까지 넣어주면은 3문제거든요. 그래서 미지수 수식 쓰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야 되고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선지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검증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선지를 꼭 우리가 주관식 푸는 거 아니잖아요. 주관식이었으면 내가 얼마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답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yes or no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확인해주는 식으로, 검증을 해주는 식으로 풀 수가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최근에 가장 핫한 장치, 역수였습니다. 역수.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숫자를 구해낼 때 역수를 취해가지고 곱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 유형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널 때 할 건데, 아무튼 일단 그냥 큰 그림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선지 볼 때 또 선지 뭐 해야 돼요? 비교도 해야겠죠. 그죠? 선지끼리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차이 나는 거를 또 보려고 했어야 됩니다. 절대 출제자는 똑같은 거 두 번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걸 두 번 물어보면은 뭔가가 다를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가 어디가 다른지를 꼼꼼하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 비교와 또 관련해가지고 항상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말장난 조심하라고. 알겠죠? 이거는 상판에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언어랑 자료에서 말장난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상황 판단이니까 말장난 치는 겁니다. 그럼 말장난은 건 뭐야, 여러분들? 유사 개념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비슷한 거 두 개 갖다 놓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장난 조심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 그랬고, 저 하다못해 글자 수 맞는지까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선지 보면서 우리 또 어떤 것도 해야 돼요? 의심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선지를 보면서 여러분 항상 의심하는 거야, 의심. 그래서 이 선지 의심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또 비슷한 것도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변키 같은 거 만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면서 자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의도가 있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서 이 선지는 뭐를 물어보고 싶은 선지다. 약간 이런 걸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거 잘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선지 활용한 다음에 자, 선지 다 봤어요. 그럼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당연히 본문을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에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보를 이제 잘 활용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일단 뭐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선 제가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조금 읽으라 그랬어요? 조금 읽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소 읽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불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걸 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도로 읽으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정리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표였죠, 표.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뭐 2변수표, 3변수표, 다변수표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2변수, 3변수, 다변수 이런 표 다 했었고, 표를 어느 상황 때 그리는지 여러분 다 정리했었죠. 우리가 표를 그리는 문제 유형은 딱 두 개라고 했습니다. 정리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 정보를 매칭하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뭐 그죠?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의 양상 같은 게 있는 거.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 문제 유형에서는 표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좀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시간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변수로 그냥 하면 되죠,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으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표 활용해가지고 뭐 정리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조각 만들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죠? 조각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피벗 같은 거 한다 그랬습니다. 피벗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뒤집어 버리는 거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들으시면 되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 받고 본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을 매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칭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텍스트 유형이 있었고, 그리고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텍스트랑 법조문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풀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는 본문부터 봐요? 선지부터 봐요? 선지부터 본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무조건 선지를 먼저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먼저 봐야 물어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찾아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고 푸는 게 아니니까 내용을 읽고 푸는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발췌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찾아서 푸는 거였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찾을 건데 찾을 때 다 찾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시간 없잖아요. 뭘 찾아야 돼?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핵심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변키라던가 이런 거 잡아가지고 찾는 연습 다 했었고요. 뭐 할 거고요. 우리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제가 사실 이걸 오히려 더 먼저 썼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선지를 볼 때 당연히 선지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보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 뺄게요. 차라리 이거를.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는데 선지 보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지 보는 순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순서를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지 보는 순서를 잡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정선지, 오선지 표현 같은 거 본다던가, 출제자 관심 있는 거 본다던가. 그럼 출제자 관심은 뭘로 드러나요? 선지의 개수. 그쵸? 그래서 더 개수 많은 장치와 선지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순서를 결정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혹시 결정을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마법 숫자 뭐 나와야 돼요? 1543이.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객관식 문제 1543이로 푸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텍스트형, 뭐 법조문형. 그래서 텍스트에는 뭐 무슨 일치불일치도 있고 언어 추론도 있고 한지문 두문항도 있고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 이제 법조문에는 뭐 일상생활형, 조문형, 상황제시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뭐 구별 필요 없죠.
여러분들 어차피 푸는 건 똑같으니까 뭐 구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문에 여러분들 상황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해요? 상황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제 시험만큼 뭐를 제일 먼저 보고 상황을 제일 먼저 보고 상황 볼 때 여러분들 그것도 다 이렇게 뭐 스토리 마냥 읽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있으면 뭐 중요하고 뭐 등장 인물들이 있으면 뭐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뭐 제적 의원 이런 거 주면은 의결 전도서 선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 봤을 때 어떤 거 신경 써야 되는가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딱 두 개죠. 계산하고 퀴즈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퀴즈를 어려워하실 텐데, 자, 계산 문제는 이제 유형이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겉속판, 그쵸? 당연히 상황 판단은 조건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겉속판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못 푸는 사람 있어? 시간 주면 다 풀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앞에 신속초 애들도 다 풀어, 이거. 그냥 시키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조건 안 빼먹고 조건 이상하게 적용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조건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계산은 사실 요새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차근차근은 요새 그냥 생짜 차근차근 잘 안 나오고 뭐 나와요? 선결점 후계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새는 제일 중요한 게 선결점 후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제일 중요했다. 오케이? 요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나올 거야. 왜냐면은 작년에 7급도 나왔고 7급 추가 채용도 나왔고 올해 5급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결점 후계산 하면서 항상 같이 정리해 드리는 게 딜레마를 항상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딜레마가 나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떠올라야 돼요. 지금 듣고 있으면서 이 뭔 소리지? 약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딜레마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해결책 몇 가지였어요? 3가지였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그 3가지가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그쵸, 가성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두 번째가 뭐였어요? 비등비등 하다가 살짝이었고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구색 맞추기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떠올라줘야 되는 거다. 딜레마가 이제 어떤 건지 알 거니까. 뭐, 어차피 문제는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니까 당연히 파이널 때 할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계산 문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빈칸 계산이 있습니다. 빈칸 계산. 근데 요 빈칸 계산도 최근에 나오는 거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뭐 나온다? 단위 환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상황 판단 문제, 단위 환산하는 문제 거의 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거진 뭐 매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 대비하셔야 되는데 단위 환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인 단위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무게 단위, 뭐 길이 단위, 무슨 뭐 높이 단위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툭 치면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된다. 됐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자, 퀴즈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대비해야 되는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사례찾기, 발레찾기. 그쵸, 여러분들? 네, 사례찾기, 발레찾기는 무조건 나온다. 5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최소 4문제 보장이고요. 7급 최소 2문제 보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례찾기, 발레찾기는 무조건 나오는데 저는 요거 항상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잘만 하면 맞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퀴즈 문제에서 이거 개꿀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파이널 교재를 보시면은 사례발레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사례발레 2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뒤에 잠깐 넘겨볼래요? 교재 한번 잠깐만 제일 뒤로 이렇게 쓱 가보면은 목 잡아도 됩니다. 네, 잘 보시면 교재가 사례발레가 있고 사례발레 2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 알겠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례발레랑 사례발레 2가 약간 유형이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사례발레로 푸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둘 다 사례발레로 푸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사례발레라고 분류해 놓은 교재 유형은 퀴즈들을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4반 2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이 뚫려 있는데 표나 자료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거 알겠죠? 그런 애들도 제가 사례찾기, 발레찾기로 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반 2라고 빼놓은 거고요. 얘네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새 무조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냐면 가중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가중치. 그래서 가중치나 가산점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푸는 그런 거. 그게 4반투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출제 유력하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중치 이용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 가중치 나왔을 때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예요? 그냥 냅다 가중치 곱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랬고, 가중치 나오면 우리는 크게 2가지만 한다. 연습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가중치는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중치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역전이 발생한다. 보통 할 거예요, 역전이. 역전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차익값만 가중치 곱해서 계산한다.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기타 퀴즈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기타 퀴즈 유형 나올 건데, 그 기타 퀴즈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걸 골라라. 그럼 저는 무조건 뭘 고른다? 짝수홀수.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타 퀴즈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짝수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5급 출제된 걸 봤을 때 딱 출제 유력한 거 두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은 수조합. 알겠죠, 여러분들? 수조합. 물론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규칙성. 네, 요 두 가지. 그래서 요렇게가 올해 5급에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요 정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짝수홀수 요거 지금 매년 나옵니다. 짝수홀수. 짝수홀수를 뭐 대놓고 내던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이용하게 하던지 아무튼 간에 지금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저는 무조건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한번 빅픽처를 좀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동안 대충 어떤 거 했는지를 이제 감을 좀 잡았을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문항으로 채워드릴 테니까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옛날에는 이제 GIS 1번부터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통 첫날 GIS 1번 보고 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잠깐 뒤에를 좀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우리 교재 92페이지로 갑니다.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이제 17불일치. 자, 일단, 제가 그래서 먼저, 텍스트랑 법조문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좀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텍스트랑 법조문 공부하는 요령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텍스트랑 법조문 여러분 사실 이거 잘 못해요. 지금쯤은 당연히 그냥 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풀 시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애들은 뭐 굳이 기출문제는 뭐 다시 풀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중요한 선지와 장치 위주로 보는 거야. 그것만 빨리빨리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수업 때 다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 파이널 수업은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목표예요.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 뭐 장치, 뭐 함정 이런 거 최대한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체크하라는 번호에다가 이렇게 뭐 형광펜 같은 걸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펜 칠하고 뭐 풀으라면 빨리 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에 자, 3번 선지 체크하시고 빨리 확인하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 1번에 3번 확인하셨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장치였어요? 서브젝트 액션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서브젝트 액션 선지였는데 자,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1번 3번 선지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단 보통 키워드가 이제 눈에 들어오긴 할 건데 자, 키워드가 앞에 있는 뭐 계약 면적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걸 본다? 여기서는 액션을 먼저 본다. 그래서 액션이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요런 걸 좀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계약 면적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야 이거. 자, 보시면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계약 면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급 면적과 기타 공유 면적을 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타 공유 면적만 나와 있고 지금 공급 면적이 없죠, 선지에 지금. 자,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공급 면적과 얘네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급 면적이 어디에 있다? 바로 앞에 줄에 있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앞에 줄에 공급 면적을 보니까 전용 면적과 주고 공급 면적을 더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3번 선지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서브젝트 액션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 판단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어떤 행동, 사고 이런 것 중에 한 가지가 거꾸로 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알겠죠? 적성 시험은 기본적으로 약간 후진 테스트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따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MB세대 면허증 있잖아요. 여러분들 MB세대 면허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 많을 텐데 이게 MB세대 때 약간 완화되는 운전면허를 딴 친구들은 어때요? 후진을 못해. 왜냐면은 기능시험이 어땠어? 그냥 한 10m 전진하고 끝나니까.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성 시험은 여러분들이 역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서브젝트 액션도 방금 어때요? 문장을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나중에 뭐 퀴즈나 이런 거 풀 때도 자꾸 거꾸로 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나오는 게 역수 같은 거 이용하게 하는 거고 여집합적인 사고 하게 만드는 거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꾸 거꾸로 하게 하려는 게 약간 적성 시험과 상판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이게 이제 서브젝트 액션이었으니까 요거는 나온 김에 좀 쓱 다 보겠습니다. 자, 57페이지 가세요, 여러분들. 57페이지.
자, 여러분들 9번에 3번 선지 빨리 확인하세요, 지금. 자, 9번에 3번. 네, 제가 말씀드리는 선지는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9번에 3번 선지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들 뭐 금방 찾을 겁니다. 자, 일단 동편의 서향에 부복하는 행동이 나왔잖아요. 자, 요걸 찾게 되면 어디에 있다?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상황 판단 문제를 풀 때 내가 뭔가를 잘 못 찾겠잖아요. 일단 뒤부터 찾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스탠스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원칙은 항상 어디 찾는 거예요? 뒤부터 찾는 거예요. 일단 뒤부터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혹 내가 뒤부터 찾았는데 잘 못 찾겠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앞에를 가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보통 이 행동적으로 했을 때 뒤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순서 바꾸면 무조건 찾거든요. 근데 요걸 앞쪽에 있는 걸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을 때 잘 안 찾아지면은 제일 앞에 줄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찾을 때 스타트는 어디서 건다고 여러분들? 뒤부터 거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일단 찾는 정보 방금 동편의 서향에 부복하는 거 요거 제일 밑에 보이고 여러분들 제일 밑에 줄에 몇 품이에요? 1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확인해 주면 돼요? 지사랑 동지사가 1품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같이 지사, 동지사 1품인 거 이런 거 찾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같은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숫자가 없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찾을 때 제가 키워드 잡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숫자 같은 것도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일품이라는 숫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숫자 있는 데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눈길도 주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는 거 아니고 뭐 세 번째 문단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물론 뭐 두 번째 문단에 뭐 20년 이런 거 나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어차피 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린 거 볼 수 있었고 자, 한 장 넘기세요, 여러분들. 58페이지. 자, 11번에 기억선지 확인하세요. 11번에 기억. 자, 기억 같이 봅니다. 일단 여러분 기억선지에서는 키워드가 뭘 고르면 될까? 자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선지 보면은 어떤 게 눈에 들어와요? 이색, 정도전 이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고유명사가. 근데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부터 찾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볼 때 자꾸 어떤 원칙적인 걸 잡을 수 있는 거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원칙에 이 사례가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보는 선지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기억에 여러분들 자, 자를 사용하는 방식 찾아보면 어디에 있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자는 일정한 사용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이색과 정도전이 무슨 사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무슨 사이인지는 어디에 있다?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정도전의 스승이 이색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색한테 정도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주어랑 목적어 바꾸는 선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정도전의 스승, 지금 보면 정도전의 스승이 이색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물어봐요? 이색한테 정도전이 뭔지 물어봅니다. 그럼 스승의 반대말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보겠지만은 그냥 나온 김에 예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의 할아버지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직계 비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어, 목적어 바꾸는 선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기억 선지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116페이지 자, 우리 교재 116페이지 자, 1치불일치 50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50번에 1번, 4번 체크하시고 확인할게요. 1번, 4번.
자, 여러분들 1번, 4번 확인할 때 살짝의 여러분들의 요령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어떤 요령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얘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다는 건 기본적으로 선지가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틀린 선지를 보면서 그대로 찾으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바꿔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정선지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답 만드는 메커니즘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오답 만드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뭐예요? 반대로 또는 크로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대로 아니면 크로스였습니다. 반대로가 뭐예요? 긍정, 부정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는 A랑 B랑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면서 이게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게 정선지일 때는 뭐일 것이냐 이 생각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선지 보면은 자,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가 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감사원장을 찾는 게 아니고 뭘 찾는다고요?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다? 세 번째 문단에 있죠, 여러분들. 그쵸?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뭐가 포함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냐?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감사원장 보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4번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나 병역사항 신고 의무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선지를 어떻게 만들어? 뭐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어디에 있다? 세 번째 문단 똑같이 있죠. 세 번째 문단에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정무직 공무원이. 그럼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요? 대통령 비서실속 비서관이 정무직 공무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똑같이 제일 끝에 볼 수 있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자, 17번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체크. 자, 17번에 1번, 2번, 3번 체크하시고 바로 확인합니다, 지금.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선지 중에 예를 들어 4번이나 5번 같은 선지를 답으로 고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런 거 고르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4번 선지는 어때? 너무 단순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번 같은 거는 단순 선지라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 선지를 먼저 보지 않고 복합적인 선지를 제가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단순하니까 안 볼 거고요. 여러분 5번 선지 같은 거 본다, 안 본다? 이런 거 안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길어진다?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선지 표현 같은 거 많이 알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없고,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뭐, 다른 조건이 뭐 다 없다면, 뭐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 특유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정선지인 거고,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오선지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선지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고, 그럼 여러분 나머지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번 선지 찾을 때 마찬가지야. 자,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찾을 때 옳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1번 볼 때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하 3도 이하로 보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영하 3도 이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뭐 밑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제일 끝에 난 저장성 종자는 영하 3도 이하에 저장하면 안 된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확인해 주면 돼? 열대 수종이 난 저장성 종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어디에 있다?
그 바로 앞에 문단, 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문단의 제일 끝에 마찬가지로 보면은 난 저장성 종자에는 몇몇 온대수종과 모든 열대수종이 들어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열대수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실게요. 자, 2번 선지 확인할 때 여러분 얘는 키워드를 뭘 고르면 돼요? 유전자 보존을 위해 쓸 때의 함수율 이런 거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율 찾아보면 수식 딱 보이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함수율 수식 아래쪽에 보시면 자,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는 보통 무슨 저장을 해야 돼요? 장기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에서 5년이 장기인지 확인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2에서 5년은 뭐밖에 안 돼요? 중기밖에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해도 이 흐름이 따라 와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일부러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 거꾸로 가게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시선 계속 거꾸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아래에서 찾고 위로 올라가. 이런 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됐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정답은 3번이었는데, 여러분 3번에, 자, 이제 키워드를 고르면 뭘 골라요? 보호 저장법으로 저장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호 저장법은 어디에 있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애초에 이런 거 찾을 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노천, 보호, 냉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럼 여러분 당연히 3개 중에서 보호가 몇 번째예요? 2번째니까 뒤에서 여러분 내용적으로도 어디쯤 있겠어? 가운데쯤 있겠다. 여러분들 계속 플로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법한 위치를 바로 골라 들어가야 돼요, 자꾸. 자,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문단에 중간쯤 들어가시면 자, 보호저장법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 참나무류, 칠업수류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얘들이 뭔지 확인하면 돼요. 일부 난 저장성 종자인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난 저장성 종자 확인했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가운데 정도의 가운데 문단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끝에 아까 참나무류, 칠업수류가 난 저장성 종자에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 요런 애들은 보호저장법 저장이 적절하구나. 3번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들 177페이지로 가십니다. 176페이지 먼저 볼게요. 176페이지. 자, 28번에 3번 선지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3번 선지를 먼저 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알겠죠, 여러분들? 요런 게 토달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정선지스러운 그런 표현들이다. 저는 시키지 않아도 3번을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3번 선지 키워드는 뭐예요? 중재지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 이게 지금 실제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마지막 문단 가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어디서 한다? 익시드 소재지에서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워싱턴 DC가 익시드 소재지인지 알면 되는데 첫 번째 문단 제일 끝에 가면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옆에 여러분 조문형 1번 보실게요. 자, 1번에 1번 선지 확인할게요. 1번에 1번. 자, 여러분들 1번에 1번 선지 같이 봅니다. 자, 우선 여기서 키워드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라면 뭐 소유권 취득, 양도 합의, 선박, 등록 이런 걸 다 잡을 겁니다. 알겠죠? 키워드는 제가 꼭 하나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다 잡을 거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 취득, 뭐 양도 합의, 이런 선박, 등록 이런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다? 두 번째 조 1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조 1항에 보니까 양도 합의랑 등록해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있어요? 다만 이하에 들어있죠? 다만 이하에 보니까 무슨 선박이어야 돼? 소형 선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톤수 80톤인 부선이 소형 선박인지 궁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조 2항으로 가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2항 2호 보니까 100톤 미만의 부선이면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소형 선박이고 소형 선반에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양도 합의랑 그 다음에 저기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여러분들 118페이지, 119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119페이지. 자, 56번에 4번 선지 확인.
자, 4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예요? 식물성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응고시킨다, 이런 말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두유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이 뭘 만나면 응고된다? 염화 마그네슘을 만나면 응고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면 돼요? 간수랑 염화 마그네슘이 뭔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앞에 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수의 주성분이 염화 마그네슘이죠. 맞죠? 그러면 응고시킨 성질이 있겠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고, 자, 여러분들 58번 보십니다. 자, 58번에 4번 선지 확인. 자, 4번 같이 봅니다. 키워드는 연수가 주로 사용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문단에 여러분 제일 끝에 보면요, 주로 연수를 사용하는 게 뭐래요? 라거를 생산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궁금하면 돼? 라거랑 하면 발효 맥주랑 뭔 상관이냐? 이게 궁금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자, 일단 여러분 라거가 보이는데, 라거는 무슨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그 앞에 후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앞에를 보니까 상면 발효랑 하련 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자는 뭐예요? 하면 발효죠. 그죠? 그래서 하면 발효의 방식으로 만드는 걸 라거라고 하는데, 라거 생산할 때는 주로 연수가 사용되니까 3단 논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면 발효 맥주는 연수가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옆에 있는 57번 여러분들 2번 선지 확인합니다. 지금 57번에 2번. 자, 같이 봅니다. 일단 키워드가 봄보리, 가을보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봄보리, 가을보리 볼 건데, 자, 위쪽에 여러분 문단을 보시게 되면요, 얘는 서술 방식이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의 키워드가 뭐야? 쌀. 두 번째 문단 키워드가 뭐예요? 보리. 세 번째 문단 여러분 키워드 뭘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콩, 이런 거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비슷한 유사 개념들을 나열했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겁니까? 서술 방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험은 무조건 설명문만 쓸 거니까 서술 방식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의 서술 방식이 뭘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한다. 이런 게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 순이 나온다. 그럼 어때요?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 알겠죠? 그런 거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유사 개념이 있다. 나열할 것이다. 알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보통 A and 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여러분 보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문단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갔을 때 봄보리, 가을보리가 어디 있어요?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봄보리, 가을보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가을철에 파종해서 이듬해 수확한다. 봄에 파종해서 그해 수확한다. 뭘 몰라요? 언제 수확하는지 모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줄 확인해야 된다. 바로 앞에 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 수확기는 여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을보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가을철에 파종해서 이듬해 여름에 수확하는 거죠. 그럼 거의 1년이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봄보리는 어때요? 봄에 파종해서 그해 여름에 수확하는 거죠. 그럼 봄, 여름밖에 안 됩니다. 반년밖에 안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봄보리가 짧았다라고 정확히 풀어야 되는 거다. 됐어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번 선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정선지 봤을 때 어떤 선지 되게 많았어? 비교하는 선지 엄청 많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비교하는 선지가 있으면 정선지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잠깐 어디로 가시냐면요. 138페이지. 자, 9번 문제 1번 선지 확인하세요. 자, 정답인 거 확인했죠, 여러분들? 됐고 134페이지 가세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 5번 선지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보면 안 되는 선지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4번 선지 볼만해요, 안 해요? 아니죠. 뭐야? 따라서만 분류되었다. 뭐야? 한정,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봐요. 5선지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3번 선지 봐요, 안 봐요? 3번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는데 안 보나요, 선생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는 어때요? 단어에 플러스만 해서 틀렸어. 알겠죠, 여러분들? 얘는 단어가 뭐로 시작해요? 전통사회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통사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조상님 정말 훌륭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정리하지만, 전통 어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현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겠죠, 여러분들? 항상 현대사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3번에 전통사회에서 인간적 지혜가 등한시된다? 그럴 리 없다. 알겠죠?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더 드러날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볼 필요가 없는 선지들이고요. 그럼 그에 반해서 1번, 2번은 어때? 또 단순해.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5번에 비하면은 1, 2번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몇 번을 먼저 볼 수밖에 없다? 5번을 먼저 볼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먼저 봐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긴 것부터 봐, 긴 거. 알겠죠? 일단 긴 거부터 보면은 확률적으로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정 모르겠으면 긴 거부터 보는 거고, 만약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찍어야 된다. 긴 거 찍어. 알겠죠? 그냥 정 모르겠다. 긴 거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못 푸는 게 뭐 퀴즈나 이런 거니까 그럴 때 긴 거 찍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되도록이면 긴 거부터 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했지만 문장이 길고 말이 많을수록 출제자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러니까 정선제에 가까워지는 거다. 대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잠깐 볼만한 게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저기 그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 네, 여러분 29번입니다. 자, 29번에 2번 선지 확인. 자, 2번 선지는 여러분이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디에 있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에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제일 끝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911년에는 휘발유 소비가 처음으로 등유를 앞질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보다 앞선 연도들은 어떻다? 등유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요런 게 있었고,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올해 5급 때문이죠, 여러분들. 올해 5급 프린트 꺼내세요. 26년 5급입니다. 자, 26년 5급 프린트. 이거 따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오늘. 네. 자, 26년 5급 프린트 39번 보세요. 푸세요, 여러분들. 39번. 자, 여러분들 39번에 먼저 볼 만한 선지가 있죠. 여러분들 몇 번 선지? 5번 선지. 5번에 보시면은 벌써 뭐뭐보다 적게 받는다는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있으면 원래 이제 이거 먼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얘는 심지어 안 볼 만한 선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볼 만한 선지를 좀 보게 되면은 자, 4번 선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 때문에? 모든 주. 그쵸? 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 무조건 5선지로 뺍니다, 일단. 그래서 4번에 모든 주. 자, 그다음 여러분 3번에 보시면은 또 얘는 뭐가 문제예요? 전부가 2월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이런 거 제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남아있는 게 1번, 2번, 5번이 남는데 1, 2, 5 안에서는 몇 번이 나가야 돼요? 1번이 나가야겠죠. 왜? 단순하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벌써 2번, 5번에 비하면 1번이 단순해집니다. 뭐가 복잡하고 단순한지 모르겠으면 긴 거 골라, 긴 거. 알겠죠? 짧은 게 보통 단순한 겁니다. 네. 그래서 1번 단순하니까 뺍니다. 보통은 이제 단순한 선지들은 그냥 뭐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합적인 선지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말이 많아. 뭐니까 뭐다.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는 뭔데 뭐는 뭐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남는데 2번, 5번 중에서 뭐가 더 여러분들이 정선지로 많이 본 표현이에요?
5번이란 말이야. 알겠어? 여러분 2번 같이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무슨 합법적 복권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런 식의 선지 본 적 있어요? 정선지로?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정선지 표현 아니고 반대로 5번은 그냥 비교하는 선지니까 너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근거는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몇 프로밖에 못 받아요? 60%밖에 못 받는다는 거를 세 번째 문단 제일 뒤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적게 받는다. 이렇게 확인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아무튼 5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선지 볼 때 아무튼 비교하는 선지가 있으면 정선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좀 잘 먼저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무조건 뭐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법조문에서도 요 서브젝트 액션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정리할 건데, 자, 202페이지 갑니다, 여러분들. 202. 자, 202페이지입니다. 자, 조문형 52번이에요. 자, 디귿선지 확인. 자, 디귿선지 확인했나요? 자,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돼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회의를 주재하는 걸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다? 이게 두 번째 조 3항에 있습니다. 두 번째 3항 보니까 회의 주재는 누가 한대요? 의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장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 있다? 그 앞에 2항 보니까 의장은 기재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오케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없어졌죠, 여러분들. 기획재정부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부처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잘라져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있고 기획예산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 이제 두 개로 잘라졌으니까 약간 두 개가 그냥 비슷한 건가 싶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재정경제부가 훨씬 높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대부분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건 아마 재정경제부 장관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기획예산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장관급이긴 한데 조금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바뀐 이름으로 나올 테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 참고로 환경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다 바뀐 네이밍으로 나올 겁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200페이지 한 장 앞으로. 자, 200페이지. 자, 47번입니다. 여러분들 47번에 2번 선지 확인. 자, 여러분들 2번 선지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거 어디 있다? 첫 번째 조 2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근데 요 얘기는 간단하게 했던 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자 4번이랑 5번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들. 4번에 뭐 경비 나오고 5번에 체재비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 돈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간다. 알겠죠? 제가 얘기했죠? 항상 돈 얘기는 뒤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돈 얘기 나오면 뒤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 문제 풀 때 여러분 보통 그 무슨 대상이 된다, 뭐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무조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한다, 뭐 누가 뭐 된다, 뭐 이런 자격 같은 거 나오고 뭐 위원회 만들고 뭐 이런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구성에 관련된 거, 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그런 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조가 뭐야? 군 위탁생의 임명인 거예요. 일단 위탁생이 돼야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런 게 앞으로 가는 거고요. 뭐 돈 얘기 같은 거는 결국 그 뒤에 활동적인 얘기잖아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찾아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시 보면요. 첫 번째 쪽 2항에 자, 군 위탁생은 누구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면 안 돼요.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 옮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군 부사관의 임명권자가 누군지 궁금해야 되죠. 그게 어디 있다? 1항 제일 끝에 있었다. 1항 끝에 보니까 다만 이하에 부사관이니까 다만 이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각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육군이니까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해야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 208페이지 보실게요. 208페이지 여러분들 62번입니다. 5번 선지 확인. 자, 여러분들 5번 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키워드를 고르면 우선 봐야 될 거는 정관에 이 관장이 뭐 이사감사 임명한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특히 사람이 지금 누구야? 쥐잖아요. 쥐. 쥐는 여러분 상황에서 역할이 뭐예요?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정관으로 감사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디에 있다? 첫 번째 쪽 3항에 있습니다. 첫 번째 3항 보니까 여러분들 뒤쪽에 감사의 임면을 뭐에 따를 수가 있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정관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여러분 5번 선지 뒤쪽에 자, H를 무슨 감사로 임명한대요? 상인감사 체크.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상황 판단 문제 풀 때 명사 앞에 수식어 있으면 항상 제가 뭐라 했어? 무조건 중요하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치사한 건데 요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상인 감사를 붙여주면 좋은데 상인 감사 이걸 해놓습니다. 자꾸. 이게 자기들이 의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은 단어가 중간에 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 이거를 글자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적은 다음에 자간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이거 다 맞춰가지고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 글자가 잘려져 있는 거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거는 깨져서 그래. 이게 한글 파일이 깨져가지고 그런 거고요. 당연히 우리 시험은 이게 글자를 정말 딱딱딱 단어 단위로 잘라서 읽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어떤 연도는 출제자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어 중간을 잘라놓은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끔 이제 어떨 때 자르냐면 단어가 너무 길면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어인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기후환경에너부지 장관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후환경에 너무 글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럼 한 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땐 예를 들어서 뭐 기후환경 자르고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거는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글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잘라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자꾸 앞을 놓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놓친 친구들은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맞다. 이렇게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상임 감사인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임인지 상임의 반대말 뭐야? 비상임이죠. 이런 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첫 번째 쪽으로 가니까 2항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는 비상임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임 감사로 임명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관으로 감사 임명하는 건 되지만 상임 감사로 임명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임이 틀린 거다. 오케이? 제가 요거 강조드린 이유가 올해 5급에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자, 올해 5급 프린트 꺼내시고 1번 보세요. 1번. 자, 여러분이 많이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선지 확인. 자, 1번 문제 2번 선지 확인. 자, 여러분들 2번 선지 키워드가 뭐예요? 해양 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양 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이런 거 찾으면 어디에 있다? 그냥 살짝 눈만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 5도 정도 눈 올리시면은 제일 끝에 사항에 해양 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2번 선지는 무슨 시나리오예요? 표준 시나리오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똑같다 하시면 안 됩니다. 상판에서 단어가 다르면 무조건 뭐다? 의심하는 게 기본 스탠스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단어가 다르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본문 잘 보시면 동그라미조가 뭐예요? 표준 시나리오고 네모조가 뭐예요, 지금? 네, 기후환경 시나리오입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다른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선지도 되게 치사한 게 표준 시나리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거 몇 글자 되지도 않는데 너무 치사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의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조심하시라. 여러분들은 항상 명사 앞에 수식어 있으면 상판은 무조건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도표에서 하나 빼먹어가지고 이거만 보고 쉴게요. 93페이지. 자, 93페이지 보시고
자, 4번 문제 여러분들. 4번에 4번 선지 확인하세요. 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진 정답인 선지들을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정답이라서 본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중요한 게 정답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문제 풀 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좀 시간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한 번만 쉬겠습니다. 아니구나. 6시 반에 시작했구나.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2교시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